그리고 우리 3시 녹화인데 4시 아니에요? 4시? 3시. 저 일하려고 노트북 챙겨왔는데 일하다가 4시부터 이제 촬영하려고. 아 너무 억울한데? 저 카톡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 안녕하세요. 애 학원 픽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버스 하나 놓치고 해가지고 좀 늦었네. 우리 오늘 4시 아니야 4시? 아니야, 오늘 3시 하기로 했어. 내가 3시 하자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했어? 3시 하자고? 아, 내가 지금 그래 카톡 까보고 있어. 왜? 3시 하자고 하지 않았어? 아니? 말에 내가 안 했어, 답을? 봐봐. 3시 된다 그랬잖아. 3시 된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제가 네. 제 지각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알겠지만 네. 제가 아예 이거 자체를 깜빡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고요. 네. 한 2, 3분씩 늦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고3 때 이제 고3 생활기록부에 지각이 잦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제가 그전에는 없었어. 네. 그전에는 없었는데 고3 생활기록부에 처음 나타난 게 저의 좀 특징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좀 뭔가 바빠지면서 뭔가 로딩이 몰리면서 저 뇌의 취약점이 그때 좀 더 이렇게 뚫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진짜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진짜 가까워. 여기도. 아니, 이거보다 더 가까워. 아, 더 가까워. 말도 안 되게 가까워.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집이 1층이었어. 제가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은 학교 수업 시작 종 울리잖아요. 그 울리면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다 쓰신 거지. 아니 이놈은 집도 가까운데 이렇게 맨날 지각을 해라고요.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네. 이제 제가 고3 그 3층 교실까지 올라오는 그거랑 저랑 계단에서 자주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을 추월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앉아서 나는 지각 안 했다라고 나는 인식했지만 선생님은 얘는 매일 지각하네 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는 기숙사 살았어요. 네.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때 7시 20분, 뭐 8시 이때까지 가는 거였는데 10분 늦으면 걸려서 혼나잖아요. 그냥 1시간 늦게 갔어요. 어차피 혼나는 거 똑같으니까. 아니 안 혼나요. 오히려 그때가 모르셔. 오늘 영상에서 유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각한다고 다 ADHD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동훈이가 사실은 저는 지각 정말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해요. 저한테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게. 맞아요. 이제 보통 저희가 약속을 해서 모이잖아요. 그럼 저는 좀 빨리 도착을 하고요. 지용이 형은 시간에 거의 딱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도착을 해요. 솔직히 딱 맞춰올 때가 더 많아요. 네. 솔직히. 근데 동훈이는 이제 아예 되게 느긋하게 2, 30분씩 음. 되게 여유롭게 그것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맞아. 정확한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 약속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 네. 그리고 주변에 얘는 왜 자꾸 늦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꼭 영상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는 그룹에서 같이 영상 공유해서 보면서 너는 뭐가 문제냐 이런 걸 같이 한번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비난이 아니라 분석하는 시간. 너 요즘 지각 안 해? 너 ADHD 아니야? 라는 시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종의 좀 오해와 편견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부터 우리가 지각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와 편견은 뭐죠?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좀 불성실하다. 그쵸. 네, 이런 이미지죠. 근데 이걸 또 그 말하는 사람한테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집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너 게으르고 불성실한 거야 이래도 저도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게으름하고 동일시 똑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동훈이 자꾸 없는 사람 이야기해서 사실 전혀 안 미안하긴 한데 네, 동훈이는 사실 지각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전혀 게으르거나 불성실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저희 중에서 열심히 하고 저희 중 가장 성실하죠. 네, 성실하죠. 네. 물론 그 배우 이순재 선생님처럼 항상 현장에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을 성실하다. 네, 라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딱 이거를 반드시 불성실하고 게을러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이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ADHD 얘기죠. 그러니까 ADHD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는 진단 기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지각한다는 딱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진단 기준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ADHD를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관리한다든지, 네. 이거 체계적으로 조직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흔히 나타납니다. 네네. 지각이 흔히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럼 지각이 흔히 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ADHD냐? 이건 아닌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지각을 흔히 한다. 그러면 ADHD 혹은 프로지각러 이 둘 중에 하나인 걸 텐데 그거를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특정 상황에만 그렇다, 아니면 특정 시기에만 그렇다 라 그러면은 ADHD가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특정 상황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생에 걸쳐서 그렇다라 그러면 좀 더 ADHD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각 외의 다른 생활적인 부분에는 맞아.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은 ADHD 가능성이 낮고, 네, 그냥 지각러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지각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 전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ADHD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각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도 약속된 기한보다 늦게 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 전반에 깔려 있으면은 이거는 ADHD의 모습 중 하나로 지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훈이는 지각을 하긴 하지만 다른 건 대부분 마감을 잘 지켜서 합니다. 근데 지용이 형은 지각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마감들도 대부분 좀 늦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형은 ADHD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억울합니다. 거죠. 네. 굉장히 억울하고요. 이 억울한 심정으로 다음에 이제 언젠가 저희가 ADHD는 약점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네. 진짜 억울한 게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많이 하고요. 뇌부자들을 위해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저긴 해요. ADHD는 그럼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원인이 진짜 다양하죠. 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진짜 지각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타임라인을 그려볼 때가 있어요. 한번 그 타임라인을 제가 직접 그리면서 네. 저의 오늘 지각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지영의 지각 설명회 한번 들어보죠. 시작에 앞서서 자기 변을 짧게만 해보자면 저는 아침 진료에도 지각하지 않고 자그마치 커피 한 잔까지 사들고 테이크아웃해서 환자분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환자분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마피아 최후 변론 잘 들었어요. 네. 어제 밤에 농구할 때도 네. 규영이랑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네. 그렇죠? 저는 네. 지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 조금 한 거다. 네. 자, 제가 오늘 저희 3시까지 와야 됐죠. 그럼 타임라인 한번 쫙 그려서 3시까지 늦지 않고 오려면 적어도 1시부터는 시간 계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1시 20분까지 오전 진료를 마치고 뭐가 문제냐? 네. 제 머릿속에도 아까 이제 병원에서 여기까지 한 30분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한 30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게 제 머릿속에서 그럼 병원에서 여기 오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병원 투 지하철 역 내린 다음에 역에서 여기 우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제 머릿속에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병원에서 광화문역 가는데 몇 분 걸리니까 한 7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는데 그러면 12분 걸려. 여기 오는데 한 10분 걸리거든. 그러니까 7, 12, 10 이렇게 하면은 30분이면 컷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맨날 하는 실수예요. 문제가 뭐냐? 광화문역 입구에서부터 병원에서 광화문역 입구까지 7분인데 광화문역 입구에서 지하철 타러 가는 데만 한 3, 4분 걸려요. 네네네. 그리고 갔는데 지하철이 안 와. 눈앞에서 놓쳐. 그러면은 플러스 여기서 한 10분이 걸려. 그리고
저희 내린 역이 뭐 엄청 깊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또 한 5분에서 10분 걸려. 그래서 실제 30분인 척하지만 맥시멈 50분까지 걸릴 수 있다. 네.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 시간만 계산하지 이 스튜디오 8층까지 올라오는 시간 같은 건 전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3분 지각하게 된다. 아, 네. 이상 저의 자기 변호. 아, 지각 설명회.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문제가 많다. 네. 좋습니다. 문제가 많다. 많고 제가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디테일한 시간 조직화. 네. 요거 30분. 네. 그런데 저는 딱 보면서 지용이 형한테 크게 또 지각을 하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보였어요. 뭐 한번 네. 나와 설명해 보세요. 보시면 그 이 부분도 맞아요. 네, 이 부분도 맞는데 지용이 형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남았지. 네. 1시 40분부터 3시니까. 네. 이때부터도 근데 분명히 이때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아, 동의하시나요? 아유, 와서 5분 기다릴 수 있거든.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의 기준이 뭐죠? 3시가 기준이거든요. 맞아요. 네. 지용이 형이 항상 미리 올 생각을 안 한다. 네. 항상 여기다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네,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일단 첫 번째로 좀 보였고, 맞아요. 두 번째로는, 네, 극한의, 네, 효율을 추구한다. 네, 극한의 효율충이다. 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충자는 안 적어줘서 고맙네. 아, 좀 미안해서. 네, 예, 이때도 뭐라도 해서 계속 시간을 끼워 넣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런 걸 좀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샐러드 건강하게 그 와중에 샐러드 먹고 네. 양치까지 했어. 네. 그러니까 지용은 굉장히 네, 자극이나 네, 이런 성취 같은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 그런데 이제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 어떤 이제 도파민 시스템의 좀 이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자극이나 이런 이제 보상 시스템이 도파민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도 지용이 형은 좀 ADHD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냥 와서 네, 라고 볼 수가 사실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찍 와서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맞아. 네. 좀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되게 기분이 나쁘네. 네, 뭐 반박할 수가 없네. 네. ADHD를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가장 첫 번째로 이 시간을 조직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용이 형은 사실 그래도 여기선 7분, 여기선 12분, 여기선 10분 이 정도로는 조직화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 정도로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러프하게 이쯤 출발해서 이쯤 네. 대충 도착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중간중간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네, 환승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하시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네. 항상 핑계가 있어요. 맞아요. 네. 항상 핑계가 있어. 실제로 뭐가 일어났어. 근데 그건 우리 일상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조직화하는 게 이제 학교 다니고 하면서 학습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생각을 못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이 조직화를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의가 굉장히 좀 산만한 게 ADHD의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네. 양치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네. 뭘 했죠? 양치를 하다 보면은 양치도 그냥 그 세면대 앞에 서가지고 우르르 하고 탁 바로 스피드하게 나오면 되는데 양치하면서 이제 마루를 한번 걸어. 그럼 정리할 게 너무 많아. 그게 평소엔 안 보이잖아요. 그치. 양치하면 보여. 네. 몇 분 안 남았는데 네. 또 이제 막 출근해야 되는데 어제 농구하고 이제 네. 이걸 막 걸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막 양치하면서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의가 산만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가 산만한 것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충동성이 더해진다?
네. 그러면은 보였을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재영 선생님처럼 네. 나도 이제 지각을 좀 자주 하는데 네. ADHD 아닌가 싶다면 좀 뭐부터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이런 고민하실 때 진료실에서 처음 이렇게 쓱 던져주는 검사지 있죠? 네, ASRS. 그쵸. 네. 굉장히 간단한 검사입니다. ADHD 가능성. 요 정도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를 보여주는 간편한 검사고요. 무료 검사기 때문에 인터넷에 ASRS라고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근데 네. 물론 거기 나온다고 무조건 ADHD 안 나오면 아니야.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ADHD가 이제 지각만으로는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항목들이 있으니까 일단 체크해 보시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아닌데 내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무조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얘기를 꺼내주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지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지각을 했는지 이렇게 좀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물어보면은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는 진짜로 비난하려고 말 꺼낸 게 아닌데 이 마음속에 이미 알죠, 네, 느낌? 네, 그렇죠, 그렇죠. 괜히 자기가 찔리니까 막 욱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막 답 안 하고 피해버릴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자학할 수도 있을 네. 거고. 그래서, 뇌부자들에서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라고 좀 비난이 아니라 그냥 답을 찾아보자라고 비판단적으로 얘기를 꺼내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비난만 한다. 너 왜 또 늦었어? 이건 기본 아니야?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다음에도 또 지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거듭 말씀드린 게 분명히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 그럼 지각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냐, 비난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요. 지각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줄이기 위한 현명한 방법은 비난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분석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각을 했는데 야, 나 ADHD라서 그래 라고 좀 나왔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네.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만날 때 종종 들어요. 네. 애가 진단받고 치료받는 건 좋은데 너무 자포자기해버린 것 같다. 그걸로 그냥 방패막이 삼는 것 같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좀 듣지 않아요? 가끔씩? 맞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쵸. 라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기는 해요. 그러니까 ADHD가 있으면 이걸 고치는 게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방건호 교수님 영상까지 찍어 놓고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제가 그 뒤에 제 삶에 변화가 전혀 없냐? 아니에요.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실제로 꽤 줄였어요. 네. 다방면에서. 근데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거는 알고 인정을 해 주시되 네, 교정을 하도록 네,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걔가 게으른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당사자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다. 자괴감에 진짜 힘들어하고 ADHD의 80%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이 됩니다. 네. 네, 정말로 심각하게 자책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감히 이렇게 네. 조언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정신과 의사니까. 네. 그래서 직접 고민한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네, 중이 네. 제 머리는 못 깎아도 남의 머리 잘 깎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지나치 자기 합리화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저는 지각을 안 할 때가 언제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기 중에는 전 지각 거의 안 합니다. 네. 근데 방학 때는 지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 앞에 스케줄을 챙기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일단은 나의 스케줄 앞에서 일단 방파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 챙기다 보면은 준비가 되고 내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앞에
스케줄을 하나 더 잡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설령 내가 딱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음 거는 더 잘 지킬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도 스케줄을 하나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게 네, 물론 도움은 되지만 네, 참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나와의 분이니까. 작은 약속들. 예. 뭐 핸드폰 알람 맞춰놓고 뭐 그냥 쓰레기 버리러 한번 나갔다 오기 이런 것만 해도 침대에 누워 있는 거에서 일단 벗어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음. 저는 그 지각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 도둑, 이 핸드폰을 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뭐 하죠? 핸드폰. 네, 핸드폰 하죠. 네. 전날 뭐 연락 온 거 없나? 네, 알람 같은 거 이제 확인하고. 네, 하거든요. 그렇게 네. 시작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10분, 20분 훌쩍 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람 듣고 만약에 내가 정시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아, 출근하면서 봐야지. 아니면 이제 학교 가면서 봐야지. 라고 하고 일단 덮으세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서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네. 잘 안 돼요. 어. 근데 어떻게 해 그걸? 인지를 하죠. 그래서 사실 안 돼요. 안 돼서 보고 있다가 아 내가 이거 보고 또 이러고 있구나. 있었구나. 보고 있구나. 아 이건 이거 출근하면서 봐야지. 라고 생각을 저도 해요. 가끔씩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합니다. 어. 내가 지각 또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은 저희 애들이 요즘 방학이니까 누워 있다가 빨리 나가 뭐 이러고 알람을 좀 주거든요. 네. 네. 시각적인 자극이나 청각적인 자극으로 우리한테 알람을 한 번씩 더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게 저희가 3시에 시작하는 걸 놓치고 4시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실수했지만 실수하면 비난하기보다는 하나씩 이런 더 붙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요즘 원래 제가 저한테 카톡 잘 보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와이프한테도 카톡을 보내는 네. 훌륭하십니다. 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챙겨달라고 와이프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마킹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루틴. 네. 그 하루의 일상을 최대한 좀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지각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좋을 게 우리가 이제 아까 어떤 뭐 성취감, 보상 이런 걸 이야기도 했었는데 좀 일찍 갔을 때 그 나름의 어떤 즐거움 일찍 갔을 때의 좋은 부분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나 일찍 가서 이걸 하니까 아 이렇게 좋구나 라는 걸 더 안다면 계획을 조금 더 일찍 세우겠죠? 앞으로 제가 일찍 올 때마다 네. 셀카 찍어가지고 저희 카톡방에 올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꼭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과도한 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뻔뻔해져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책은 해야 돼요. 자책은 해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적당한 자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책하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왜 지각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못하게 돼요. 나의 약점이 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걸 못하고 그냥 다 디나이얼 하게 되거든요. 부정해버리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자책은 적당한 선에서 끝내시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시간 계획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의 자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각하지 말라는 선물. 네, 지각하지 말라고. 이건 채찍인가요 혹시? 네. 이 끈으로 때려라. 그러니까 아니면 묶는다. 오, 네. 매듭이 너무 예뻐서 풀기가 그러니까요. 쉬운데. 네. 매듭 풀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매듭 푸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푸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의 집중력의 문제. 당연히 푸는 거. 그냥 열면 되는 거야. 그냥 열면 되는 거. 네, 당황스럽네. 네. 수첩 있어요. 네. 규영아, ADHD를 가지고도 열심히 뇌부자들을 이끌어 나가는 요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물건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지각 안 할게.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건 지각을 하게 만드니까 적당히 건강 챙기면서 해.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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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네요. 네. 동훈이는 이제 멀어져 가는 걸로. 그러게. 네. 뭐 어쩔 수 없죠.